안녕하세요. 경의선 책거리 첵스라디오 PD 김한나입니다. 오늘도 경의선 책거리와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지금 가장 피곤하고 눈이 감기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모두 기지개 한번 켜고 라디오 들어볼까요? 경의선 책거리 첵스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드디어 가을이라며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분,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라며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시는 분 등 계절의 변화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네요. 가을과 함께 돌아온 저자들의 책 축제의 프로그램인 첵스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은 모두 안녕히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첵스라디오는 3일간 진행되는 특별 라디오입니다. 저는 라디오지기 장지원, 천혜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혜인씨 정말 벌써 가을이 실감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혜인씨는 혹시 가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저는 독서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 딱 경의선 책거리와 어울리는 계절 같아요. 네, 맞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도 정말 예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죠. 지원 씨는 가을하면 떠오르는 구절이나 문장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도종환 시인의 가을사랑이라는 시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라는 구절이 떠올라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가을 햇살이 가득한데 사랑할 때의 마음을 가을 햇살로 표현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계절인 것 같네요. 정말 좋은 구절이네요. 저도 가을사랑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첵스 라디오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책거리가 시즌2로 개관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분들과 만나는 경의선 책거리에서는 지금 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씨,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책거리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저자데이 책축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책 약국과 전시를 비롯한 아주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와 또 언택트 사회에 발맞춰 줌과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굉장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저자데이는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혜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저자데이는 시공을 넘어 산책 온택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있던 코로나 위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잇고 세대의 장르 시공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첵스 라디오는 시공을 넘어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함께 듣는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져서인지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은 박스가 놓여 있네요. 네, 3일간 첫째 날에는 과거의 나에게 주고 싶은 책, 둘째 날에는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 그리고 마지막인 셋째 날에는 딱 한 권만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근데 사연만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몸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아닌 퀴즈입니다. 퀴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는 소설 혹은 시 구절을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라디오가 끝나기 전까지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신 분 중 2분을 추첨해 경의선 책거리 굿즈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당첨자분들은 축제가 끝난 후 경의선 책거리 SNS를 통해 발표하려고 하니 모두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지원씨가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보고 싶은 마음, 후수만하니 눈 감을 수밖에입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제가 내겠습니다. 대부분 이 시를 알고 계실 것 같네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네, 문제가 너무 쉬웠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의 댓글과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도 마무리되었고 드디어 여러분의 사연이 콘텐츠가 되는 칙스라디오의 사연풀이 시간입니다. 처음이라서 굉장히 진행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혜인씨,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네, 1일차의 주제는 과거의 나에게 주고 싶은 책입니다. 사전에 이벤트를 통해 사연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몇 편의 사연이 왔을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사연함에는 총 5편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님의 사연입니다. 김성호님이 과거의 나에게 주고 싶은 책은 죄와 벌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시는 이유로는 등장인물들의 개성있는 심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호님이 소설가의 꿈을 꾸던 시절에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책의 구절 중에서도 특히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결코 앞으로도 사랑 같은 것에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구절을 좋아하신다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접하는데 단 2문장이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 깊은 문장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김하윤님의 사연입니다. 김하윤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고 싶은 책은 루미에르 피플입니다. 루미에르 피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책의 저자인 장강명 작가의 담담한 문체로 전달되는 판타지가 어떤 미사역으로 꾸며진 글보다 더욱 생생하게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신촌이라는 친근하고 가까운 배경으로 펼쳐지는 상상의 이야기들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하십니다. 비록 모든 이야기가 밝고 명랑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들이 책에서 살아 숨쉬기에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느껴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윤님께서는 대학에 온 후 이 책을 읽었을 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몰입해서 읽었고 책장을 덮으면서 속으로 감탄을 하며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눈앞의 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휴식을 찾지 못했던 당시 하윤님께 이 책이 주어진다면 책을 읽었을 때 하윤님께서 느꼈던 감정이 몰려오는 것 같아 행복한 휴식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 순간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신적 충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허무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허무와 회의에 맞서야 할 운명인 줄도 모르고 줄곧 그렇게 살았다. 라는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사연이네요. 무언가를 목표를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하윤님이 추천해주신 루미에르 피플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소개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여린님의 사연입니다. 여린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고 싶은 책은 뜻밖의 위로입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저는 늘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저에게는 그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는데 당시엔 그걸 몰라서 점점 더 나를 힘든 상황으로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에게 주변을 살펴보고 또 나를 더 위해주라는 뜻에서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연히 동생의 추천으로 올 여름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학기를 보내며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며 지친 마음에 여유와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 있었는데 열심히 했던 저를 칭찬해 줄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책으로 위로를 받았던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고요. 특히 여린님께서는 이 책의 벌벌 떨었던 것이 우습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감정이 떠오르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혜인씨? 네, 네 번째 이야기는 박혜련님의 사연입니다. 박혜련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고 싶은 책은 자기 신뢰의 힘입니다. 박혜련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장하면서 많은 일들과 경험,
그 안에서 깨달은 점은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오만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 기준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과거의 나에게 이 책을 준다면 지금의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들,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열정이 넘쳐 흘렸던 제 안의 에너지마저 조절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젊은 혹은 청춘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열심히 살아낸 제 자신에게 감사한 그 시간 안에서 조금 흔들린 시간들이 있었다면 자기 신뢰의 힘이 책 구절구절 안에서 다시 나를 찾아 더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책을 추천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번 추석 연휴에 부랴부랴 다시 본 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혜련님께서는 이 책이 159페이지인 현명한 사람들은 안다.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살짝만 비틀어도 끊어지는 모래밧줄과 같다는 것을 책 속에서 만나는 나만의 전기,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안다. 여가나씨 이야기 속에도 얼마나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시인이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인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실한 고백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라는 부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혜련님 말씀처럼 자신을 믿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혜련님의 따뜻한 사연 잘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강민혁님의 사연입니다. 민혁님이 과거의 나에게 주고 싶은 책은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입니다. 그럼 민혁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왜 과거의 제 자신에게 주고 싶냐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화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주변에서 너 왜 이리 말을 못되먹게 하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이 책을 보니 참 이런 대화의 따뜻함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제가 대화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과거로 보낸다면 조금 더 저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던 주인공 경진이 휴가를 맞이해 친구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큰 이야기의 틀이고 또 이 소설의 전부이지만 요즘 각자 할 말을 삭히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설 속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추워지고 있을 때 소소한 온기를 주는 듯한 책이었어요. 따뜻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소설에서만 가능한 일은 또 아니니까 모두 다 같이 읽고 좀 더 따뜻해지고 한번 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공교롭게도 마침 휴가철인 추석 직전에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설 속 경진이 휴가 때 만나러 가는 곳은 다름 아닌 고향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엄마가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아서 소설 속에서는 엄마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나오고 극복하며 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딱 이걸 읽고 추석에 고향을 오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뭔가 엄마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연자분께서는 또 궁금했다고 하시는데 이 책 덕분에 평소엔 고향에 와도 엄마랑 대화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꽤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책의 구절 중에서도 특히 근데 내가 놓친 게 있어. 생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지. 그게 약육강식하고 경쟁으로만 꽉 차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구절과 진짜 쪽팔릴 만한 일은 안 돌리지. 그럼 장난이 아는 게 되잖아. 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추석을 맞이해서 어머님과 또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이 책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 사연까지 읽어봤는데요. 책과 얽힌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로 혜인님도 그러시겠지만 사연을 읽는 내내 5분이 추천해주신 책을 정말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연이 당첨되신 5분께는 소정의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선물은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책거리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거리에 물어봐 코너입니다. 저희도 서포터즈인 책친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경의선 책거리에 대한 애정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책거리를 알려주실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시죠, 혜인 씨? 네, 오늘의 게스트는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고 계신 유니콘님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의선 책거리의 관계자 유니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책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도 사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6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의선 책거리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경의선 책거리는 책의 콘텐츠가 발현되는 곳인데요. 네, 우선 다양한 책문화 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곳으로 책문화 예술 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네, 경의선 책거리는 소개해주신 것처럼 책이 곧 콘텐츠가 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 코로나로 여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경의선 책거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고 계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난 5월부터는 구축을 하게 돼서 온라인 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있는 날이라던가 책내고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논오프라인,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촬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자데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줌을 같이 병행을 하고 유튜브도 같이 병행을 해서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상황에 발맞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경의선 책거리에는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경의선 책거리의 산책 예절을 알려주세요.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사실 산책 예절에 관한 캠페인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책 예절에 관한 민원도 저희가 사실 많이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출연을 한 건데요. 네, 먼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내려서 끌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보행자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타고 다니는 분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또 다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도 해서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실 때에는 안전하게 내려서 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강아지 이제 오시는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도 강아지를 키웠던 사람으로서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을 때에는 배설물을 꼭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강아지는 입마개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거리 내에서 흡연이나 노상방뇨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뭔가 조금 불쾌한 행동이나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산책길을 가끔 걷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경의선 책거리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이 산책 예절을 지켜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은 경의선 책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책거리 고양이들의 근황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책거리에
초코와 누룽지가 매일매일 와서 사무국에 매일매일 와서 밥을 먹고 가요. 물도 먹고 가고요. 초코와 누룽지는 저를 보면은 이제 와서 부비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저한테는 오면은 배를 이렇게 까디짓고 만져달라고 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극극 극적극적 해주면 이제 와서 이렇게 골골송도 하고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루도 가끔 주고 이제 그러니까 길냥이들은 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물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캣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근처 애완 가게에서 뭐 먹을 거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다 주셔서 아이들이 배를 고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위험할 수 있는 거는 캔 음식을 까서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애들이 조금 입을 베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초코와 누룽지는 사무국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밥을 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배 채우면 가고요. 그다음에 여우와 밤토리라고 요새 또 새끼 냥이들이 근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잘 날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들이 사무국 식구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고양이를 보고 책 친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원래 고양이가 여기 많이 있어서 고양이 관련한 원래는 이제 저기 테마 산책에 고양이 뭐 테마로 한 그 서점도 뭐 들어왔었고 뭐 고양이 관련한 전시도 했었고 뭐 이런 고양이 콘텐츠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뭐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뭔가 준비는 올해 사실 많이 이게 물론 고양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올해 정말 하고 싶었던 콘텐츠들이 많았고 기획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아쉽네요. 네, 저와 같이 경인일선 책거리 앞에는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있으면 대부분 고양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고양이와 상생하는 책거리인 만큼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니콘님께서 추천하시는 경의선 책거리 주변 맛집을 알려주세요. 특정한 상호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민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한 군데 있는데요. 아니, 제가 저기 애경 백화점에 1층에 빵집을 좋아합니다. 예, 아실 거예요. 거기 빵집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꼭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그 빼빼로처럼 생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빵이 있는데 이렇게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간 러스크처럼 바삭바삭한 게 있는 초코가 묻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를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해분. 고민과 걱정이 근심이 싹 사라지지만 살은 찌는 맛. 맛 없으면 안 되는 맛.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빵이 진짜 맛있어서 그 냄새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나가면은 무조건 이렇게 딱 돌아보게 되는 사람이 항상 많고 거긴 커피도 맛있습니다. 네. 꼭 한번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다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네, 저도 거기를 항상 이렇게 지나치지 못해서 일부러 들어가지 않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설명 해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있자니 굉장히 배가 고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의선 책거리에 물어봐 코너의 시그니처 질문이죠. 그럼 우리 관계자 유니콘님에게 경의선 책거리란? 네, 저에게 경의선 책거리란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저는 여기와 굉장히 인연이 오래되었어요. 원래는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목전에서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목전에서 엎어졌어요, 꿈이. 그래서 굉장한 큰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래서 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 번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힘겨운 시기를 겪었는데 아직 누군가는 그게 뭐 힘들어 아직 젊잖아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너 젊은데 아직 하지만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이 목전에서 무너지는 거를 겪었을 때 책거리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발판이 되어준 새로운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성취도 다시 좀 찾을 수 있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뭔가 기획하고 만든 콘텐츠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재미있고 이게 자기 삶의 어떤 활력소로서 좋았다 혹은 재밌었다 이런 반응들이 오면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되게 좋은 제가 만들었지만 저 정도면 꽤 괜찮은 콘텐츠가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드렸구나 라는 뿌듯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성장도 했고 반성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그런 기회를 가져다준 장이 되었던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콘님에게 경의선 책거리는 인생의 제2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거리 이용자들도 경의선 책거리와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첵스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유익한 꿀팁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책거리 운영진 유니콘님과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이렇게 김성우님, 김하윤님, 이여린님, 박혜련님, 강민영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다들 재미있으셨을까요? 저는 색달랐던 경험이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너무 아쉬운 기분이 진짜 너무 드는데 첫날이어서 저는 정말 떨렸거든요. 사연을 읽으면서 긴장도 되고 요즘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또 동시에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정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혜인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저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재밌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공감이 가던데 이게 이야기의 힘일까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에서는 저자데이 축제 기간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씨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정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자신의 고민을 작가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책약국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글을 쓰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작가학교와 그림책 학교가 있습니다. 또 책으로만 만나던 저자가 직접 활약해주시는 저자가 있는 날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로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경의선 책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첵스라디오 라디오지기 천혜인 장지원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